위원회에서 권영세, 박진, 권영세는 통일부 장관이죠. 박진은 외무부 장관이고 그 참석한 상태에서 권영세가 답변한 내용, 즉 비핵화 협상 초기 단계에서 북미 수교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비핵화 협상 초기 단계에서 북미 수교도 가능하다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기사가 이제 요 기사입니다. 한번 요거를 당겨보시죠. 한번요. 네, 이거를 당길 수 있습니까? 네. 저희들이 현재 우리 무대 현수막에 국가 파괴, 북미 수교, 미북 수교, 종전선언 반대. 저희들이 이렇게 저희 캐치프레이즈를 저희들이 썼습니다. 저희가 이걸 한 지가 약 한 달이 될 겁니다. 한 달 정도 됐죠. 근데 많은 분들이 왜 뜬금없이 북미 수교, 미북 수교를 반대하고 종전선언을 반대하는 그런 것을 왜 얘기하느냐, 생뚱맞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있었어요. 지금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것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그 중요한 게 뭐냐면은 빙산에서 그 수면 밑에, 바다 밑에, 수면 밑에 가라앉은 그 어마어마한 빙산의 크기, 그리고 수면 위에 올라와 있는 빙산의 적은 그 크기,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즉 현재 공중파가 얘기하고 조중동 신문사가 얘기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사람들은 그냥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전체 흐름을 현재 못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못 보죠. 그 흐름을 보려면은 나름대로 내공이 있어야 됩니다. 저희들이 성명서를 계속 발표를 하고 말씀을 계속 하는 것 중에 현재 저들은 국민을 기만시키고 있다. 현재 저들은 약속 대련을 하고 있다. 태권도에서 약속 대련 있죠. 서로 짜고서 오른손을 일로 가면은 얼굴은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피하란 말이야. 오른발이 올라가면은 좌측으로 피해라, 우측으로 피해라. 서로 약속하는 겁니다. 저희들은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윤석열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기 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중국 공산당과 특히 북한 조선노동당의 70년 대남 공작의 결과물입니다. 근데 이러한 내용을 너무 간과를 해요. 저들은 이 대한민국을 장악하기 위해서 정체성을 말살시켜 왔습니다. 제가 아까 국민교육원장 말씀드렸는데 그것도 하나의 한 가지고 정체성 말살의 한 가지입니다. 대한민국 집회에 대한민국 사람이 들어있는 거 보셨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화폐에 대한민국을 건국을 하고 6.25 때 대한민국을 지켰고 그리고 대한민국을 발전시킨 위인이 한 명이나 있나요? 전부 다 조선 사람들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 얘기를 하니까 요새 유튜버들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걸 이제 비유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느 분인가 좀 구독자 수가 몇십만 명 되는데 이 대한민국은 조선시대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는 010 전화번호 011, 016, 017, 018, 019 이것은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쟁에 있어서의 아주 중요한 변별력에 있어서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각자의 칼라가 있는 것입니다. 시장에서 모든 건 경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 번호 체계를 다 없애버리고 010으로 통폐합시켰습니다. 왜 통폐합시켰을까요?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번호판, 미국, 중국, 러시아, 브라질, 전 세계에서 어마어마한 땅덩어리를 갖고 있는 국가도 각 지역 표시 번호판에 지역을 표시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역을 다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이력서에도 지역을 본적지를 없앴습니다. 중앙청을 파괴했습니다. 중앙청을 왜 파괴했을까요? 중앙청은 대한민국 건국한 자리입니다. 파괴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현재 주소 체계, 그러니까 동 주소 체계에서 전부 다 도요명 주소 체계로 바꿨습니다.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양재역 사거리에 있는 양재역 사거리 아니라 양재 지하터널 사거리에 있는 현대기아자동차 사옥서부터 길동 사거리까지가 양재대로입니다. 그러면 양재대로 몇 번 길, 그러면 이게 어디가 어딘지 모릅니다. 우리가 수서동 가면서 잠실동, 방이동, 개포동 이러면 다 어딘지 다 알아요. 근데 그거를 다 주소 체계를 바꿨다는 것은 또 영혼을 말살시킨 거죠. 국민교육헌장도 말살시켜 없애버렸고요. 그러니까 저들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화폐, 그 다음에 이동전화번호, 도로명 주소, 그러니까 주소 체계, 그리고 그 이외에 수많은 이 번호판이라든지 이런 것을 국민들의 영혼을 없애기 위해서 아주 지속적으로 공작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국민의 힘을 장악하기 위해서 국민의힘이 민주정의당부터 출발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 만드신 민주공화당은 현재 살아있지만, 그러나 이제 현재 국민의힘은 민주공화당을 승계한 정당이 아니라 전두환 대통령께서 만드신 민주정의당, 민정당으로부터 지금까지 온 겁니다. 그러면 민정당이 그 다음에 합당을 했습니다. 김영삼의 민주당과 그 다음에 김종필의 공화당 합당을 해서 민주자유당으로 만들었어요. 민자당으로. 그 다음에 신한국당, 김영삼이가 신한국당으로 바꿨죠. 그 다음에 이회창의 한나라당,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새누리당, 그 다음에 자유한국당, 그 다음에 미래통합당 다음에 이번에 국민의힘입니다. 이 정당이 어떻게 지금까지 흘러왔는가에 대한 역사, 여러분들이 이거를 아시고, 지금 국민의힘 가가지고 이준석이 규탄하고 너희들 똑바로 해라 라고 하는데, 제가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준석이 하는 거는요, 지금 약속대로입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북미수교, 미북수교, 종전선언, 평화협정은, 그 다음에 5.18 광주대학제로 가기 위한, 연방제로 가기 위한 지금 현재 시선을
국민의 시선을 딴 데로 올리기 위해서 노이즈 마케팅하는 겁니다. 국민의힘이 자기들 국회의원 자기 말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나요? 절대 마음대로 못 움직입니다. 5.18 보세요. 5.18을 성역화시킨 게 민주당이 아니라 바로 국민의힘입니다. 그리고 5.18을 민주화 운동이라고 성격을 제일 먼저 정의를 내린 사람이 누굽니까? 김영삼입니까? 많은 사람은 김영삼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영삼은 아닙니다. 노태우입니다. 노태우가 취임하자마자 바로 그 다음날 김옥수 여사를 망월동으로 보내서 김옥수 여사가 새벽에 유한열 열사가 그러죠. 유한열 비석을 잡고 통곡을 하는 사진이 찍혔습니다. 전두환 대통령 회고록을 보시면요, 직설적으로 표현을 하지 않지만 전두환 대통령은 노태우에 대해서 인간적인 배신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배신, 회고록은 표현하지 않지만 그 자간에서, 문맥에서 노태우는 자유대한민국이 아닐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나름대로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지만원 박사는 최근 전두환 탐험 에필로그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노태우가 전두환, 즉 50의 전두환 대통령의 유혹을 받들어서 같이 협의해가지고 나라를 이끌었다고 한다면 오늘날 이 나라가 망가지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인간적인 배신이 아니라 반대한 미국 세력이다. 노태우는 이렇게까지 표현했습니다. 자, 지금 국민의힘으로 다시 돌아가서, 국민의힘은 그동안 2002년 이회창이라는 사람이 대통령 후보로 나왔다가 낙선했죠. 그리고 2007년도인가요? 또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독수리 오영재라는 말이 있었죠. 남경필, 그 다음에 그 누구죠? 원희룡, 나경원, 그리고 어디죠? 저쪽에 양평에 그 양평 지었고 방 누군데? 아니 말로 정체성이 모호한 사람들을 공천을 줬어요. 원희룡이 판사 출신인 거 아시죠? 나경원도 판사 출신인 거 알고 계시죠? 전부 다 다들 그 사람들이 당시에 신한국당, 한나라당에 입당을 해가지고 그동안에 그 현재 국민의힘이 어떻게 적들에게 적화됐는지, 먹혔는지 이러한 여부는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확인해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저들은, 국민의힘은 국가관과 애국심이 투철한 사람을 공천하지 않고 의사, 변호사, 검사, 판사, 교수, 그리고 정치꾼들, 그 다음에 바로 신한국당의 당뇨들,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신한국당의 사무직으로 들어와서 국민의힘의 그 사무직으로 들어와서 그 관리직 직원으로 오래 했다가 공천을 받은 사람들 상당히 많죠. 그 대표적인 예가 박근혜 대통령을 대신한 무슨 대표죠. 네. 그리고 저들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저들은 문재인이가 정권 잡는데 큰 일조를 했고
문재인이가 대한민국을 국가안보 파괴, 국방 파괴, 경제 파괴, 외교 고립, 그 다음에 대한민국 재정 파탄. 재정 파탄은 2017년도에 54조 원, 일자리 창출한다는 54조 원이 어디서 온지 몰라요. 그리고 얼마 전에 또 51조 원을 또 상생형 일자리라고 썼죠. 또 한 가지, 성분도 밝혀지지 않았고 검증도 안 돼 있는 흰 고무신을 무조건 대량으로 구입해가지고 막 국민들에게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해서 국민의힘 자유한국당 꿀먹은 벙어리입니다. 한 번도 막지 않았습니다. 전방에 GP를 폭파하고 철수했습니다. 이에 반해서 북괴군은 폭파하는 척, 철수하는 척 하고서 저들은 철수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화살머리 고지에는 4차로 상당의 남천로를 만들어 놨습니다. 명분은 유해발굴 명분으로 말입니다. 전사자 유해발굴이라고 하죠. 북한에 여기서 북으로 가는 지적으로 1,000원 이상, 더 나가서 동두천 이상, 그쪽은 경제적인 가치가 없습니다. 근데 고속도로를 다 1,000원까지, 거의 1,000원 평야 바로 밑에까지 고속도로를 다 만들었습니다. 또 이들은 파주까지의 고속도로를 현재 또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약간 이 주제랑 벗어난 얘기지만, 북한에 인남댐 있죠. 인남댐, 금강산댐. 금강산댐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금강산댐은 콘크리트로 축조된 댐이 아닙니다. 사력댐, 즉 토사, 암석, 이걸로 우리나라 소양강댐처럼 사력댐입니다. 사력댐. 근데 그 어마어마한 그 뭐랄까 이 흙이며 뭐 바위며 이런 것들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옆에 계곡을, 산을 잘라서 거기서 막았다고요? 절대 그렇게 못 막습니다. 정통한 군사 전문가의 의견에 의하면 저들은 대남 땅굴을 파면서 나온 그 버럭으로 금강산댐을 축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땅굴을 파는데 삽으로 파고 꼭대기로 파는 게 아닙니다. TBM이라는 이걸 파죠. 물론 때에 따라서는 꼭대기를 팔 수도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버럭이 나옵니다. 그 버럭을 낮에는 못 움직여요. 왜? 위성에서 다 감지가 되기 때문에, 정찰 위성이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것을 밤에 옮기는 거죠. 그게 바로 댐이 금강산 댐과 또 요 서해안, 서부조선에 또 댐이 하나 있습니다. 미국은 현재 대남 땅굴이 약 20개가 있는 거로 미국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미군 사령부에서 미군 고위 관계자가 예전에 말씀하신 것도 있었습니다. 자, 근데 지금 대한민국의 국가안보가 다 망가졌죠. 국정원의 대공기능이 다 해체됐고, 기무사를 다 해체시켜가지고 민간인이 약 6개 직제, 기획, 인사, 예산, 이런 그 직제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군안사를 창설했습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국가안보가 벌거숭이 그렇게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안 있는
정말 이 삭풍이 부르는 이 한겨울에 그냥 아무것도 아니면 그런 이 상황이라고 봐도 지나친 표현이 아닙니다. 이런 것을 자유한국당 국민의힘이 한 번이라도 국민들에게 알리고 문재인을 끌어내려고 했었나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한 번도 없었습니다. 선거, 부정선거, 4.15 부정선거 잘 아시잖아요. 저거 자신들이 도리어 선거가 없다고 완전히 쉴드쳤어요. 그리고 이들과 함께하는 위장 보수 세력들은 민주당은 가만히 있고 국민의힘도 본질은 가만히 있었어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했지. 네, 떠들게 되면 거기에 자기들하고 이제 싸움이 되니까, 본격적인 싸움이 되니까 아예 무관심 정책으로 간 거예요. 무관심으로, 무대책으로. 거기에 일부 보수 세력들이 겉으로만 보수죠. 부정선거 없다고 이렇게 설레발을 쳤습니다. 한강하구, 즉 한강에 밀물과 썰물, 그 다음에 암초가 어디 있고, 또 이런 내용들을 이 모든 것을 조사한 한강 해저를 조사한 지도를 북한군에게 넘겼습니다. 그것도 판문점에서. 제가 이외에도 어마어마하게 많죠. 근데 자유한국당, 국민의힘은 조용합니다. 근데 윤석열이가 딱 정권을 세우자마자 갑자기 나타나서 완전히 우익정당이냐 우파정당이냐 저렇게 변해가지고 얘기하고 있어요. 과연 저게 사실일까요? 설사 저게 그렇다 치더라도 정말 고무신을 만드는데 거기에 고무가 몇 %고 거기에 진짜 다른 원료가 몇 %고 이런 거 밝히고, 그 다음에 고무신 신다가 무좀이 걸리느냐 어루룩이 생기느냐 이런 확실한 검증된 데이터를 내놓는다고 한다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무조건 고무신 신으라래요.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한 번, 1차, 2차, 3차, 4차, 지금 8차까지 고무신을 다 들여놨답니다.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어요. 인구가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황재 박사께서 말씀하셨듯이 2021년 3월 사망자 통계와 2022년 3월 사망자 통계 대비 2022년 3월이 18,000명이 더 죽었다고 합니다.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인구가 줄은 거죠. 그 인구가 왜 줄었느냐? 이것은 어떤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원인은 고무신 이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 그런데 자유한국당 죄송합니다. 어마어마하게 고무신을 중국산인지 미국산인지 완전히 불량품이고 성분도 어떤 내용인지 몰라요. 중금속이 있어가지고 완전 발이 부릅뜨고 발에 무좀이 생기고 물집이 생겨서 피가 막 천천하면서 이 무좀 때문에 고무신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데도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을 비판을 하고 윤석열을 비판하면은 다른 건 다 인정을 해요. 4.15 부정선거 맞아. 그놈 좀 나쁜 놈들이야. 흰 고무신 또 얘기를 해요. 진짜 그것도 맞아.
진짜 선대위 말을 안 하지? 5.18 전신 나쁜 놈들이야 얘기합니다. 4.3 얘기합니다. 그러나 다 동의하는데 딱 돌아서면은 윤석열 지지예요. 또 돌아서면은 국힘당 지지예요. 이걸 뭘로 설명을 해야 합니까? 여기서요 대한문에서도 같이 탄핵무효를 외쳤던 사람들이 무더기로 나갔어요. 왜 나갔냐? 민주홍 사무총장이 윤석열을 비판한다. 국민의힘을 비판한다. 국민의힘을 해체하라. 그래서 나갔어요. 저희들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말씀이지만 저희들은 국민의힘이 어떻게 저들에게 장악됐는지를 100%는 모른다 하더라도 95% 이상 압니다. 김종인이가 비대위원장 할 때 청년당 한다고 하면서 목도리를 발표했습니다. 그 목도리가 북한 인공지의 디자인을 기초화해서 목도리를 만든 겁니다. 저희들은 지금도 말씀을 드리지만 이 나라를 구할 수 있는 길은 없다. 법치가 죽었어요. 우리를 대변할 정당이 없습니다. 자유 대한민국 세력, 자유 대한민국 세력을 대변할 정당이 없어요. 그 다음에 우리를 지켜줄 사법부 다 죽었습니다. 이번 4.15 총선 무효 연수국을 대법원 그 판결 기각시킨 거 보십시오. 대한민국에서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받아가지고 월급을 받는 자가 대한민국의 법을 지켜야 되고 정의를 구현할 대법원 판사가 반대한민국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억울함을 전달할 언론 다 죽었습니다. 전부 다 조용합니다. 저들 지금 북미수교 종전선언 이 수면 밑에서 벌어지는 문재인이가 평화협정 종전선언을 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공을 들여왔습니다. 문재인 세력, 국가반란 탄핵 세력, 중국 공산당과 북한 조선노동당을 추종하는 세력들은 저들의 목적은 대한민국 공산하고 척합니다. 그러면은 저들은 왜 연방제를 주장할까요? 연방제는 하나의 명분이죠.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여기는 자유 시장 경쟁 자본주의 사회를 가져가고 그 다음에 중국식 사회주의입니다. 그렇게 갈 가능성은 없습니다. 자유 없습니다. 모든 것은 다 자기들이 다 자주자입니다. 법도 없어요. 그냥 돼지입니다. 돼지. 중국 공산당이 그렇게 통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북한은 대한민국에다가 빨대를 뽑아놓고 돈을 가져갑니다. 목적이 거기 있는 겁니다. 저들은 5.18 광주 대각지를 하기 위해서 아주 조심조심 그리고 노이즈 마케팅을 통해 가지고 이준석이 까라 저거 다 쇼입니다. 진짜 쇼입니다. 진짜 같이 움직이죠. 이재명이 민주당 경선할 때 노이즈 마케팅 통해 가지고 많은 국민들이 전부 다 눈이 이준석이한테 갔었습니다.
나라가 윤석열 정부가 양파입니다. 양파. 겉으로는 보수인 양, 우파인 양, 일부러 자유를 여러 번 외치고 90번 외칩니다. 취임사에도 외치고 그 다음에 8.15 경축사에서 외칩니다. 자, 국가 반란 탄핵 세력이 지들만 해가지고 대한민국을 다 먹지는 못해요. 왜? 오랜 세월 동안 자유에 물들어졌고 그 다음에 자본주의 사회를 계속 우리가 겪어왔기 때문에 한 번에 먹게 되면은 이게 배탈이 납니다. 그러니까 저들은 역할 분담을 하는 거죠. 언론이 계속 펌프질하고 띄우고 그럽니다. 자, 그러면은 언론만 띄워서 되겠습니까? 바로 우리 자유대한민국 세력의 태극기 세력을 대한민국 우파 국민들을 분열시켜야 되는 그 역할을 누가 합니까? 자유한국당이 한다고요? 국내미 한다고요? 저희들은 뒤에서 발음만 잡겠죠. 바로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자가 2019년도 광화문 집회를 주도했고 계속 대한민국 애국 세력이 뭉치지 못하게끔 닥치거리 해왔습니다. 결국 또 몰려갈 겁니다. 왜?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이 자기가 죽는 줄도 몰라요. 피리 부는 사이가 계속 피는 겁니다.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모르고 그냥 피리 부서 쫓아갑니다. 그리고 불나비처럼 거기에 편승해서 같이 움직이는 우리 보수단체장들, 또 관련 인사들, 또 저쪽에서 금전으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떻게든 간에 같이 움직이는 많은 사람들, 결과가 뻔합니다. 저들의 목적은 5.18 광주 내각제 연방제입니다. 그러면은 이들은 미국 수교와 종전선언 전에 바로 평화협정을 합니다. 여기에 아이디어와 북한에서 절충한 내용이 그럼 주한미군은 어떨 것이냐, 전작권은 어떨 것이냐. 주한미군은 반복적 성격만 띠지 않으면 비공식적으로 주둔을 용인하겠다 라는 것이 북한의 입장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국민을 할 때 미국 국가를 함께 했습니다. 우리가 미국 국가를 왜 계속 대한민국에서 미국 국가를 틀고 미국에 대해서 감사의 마음을 왜 올리겠습니까? 이것은 6.25 때 대한민국을 보여줬고 또 지금까지도 대한민국을 지켜줬기 때문에 우리는 미국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갖는 겁니다. 그 이상은 따로 말씀 안 드릴게요. 지금은 상당히 많이 변질이 되어 있어요. 즉 어떻게 변질된지는 정말 말씀 못 드릴 정도로 미국이 많이 변질됐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한반도에서 누가 주인이 되든 간에 자기들의 이익만 추구하면 됩니다. 이익만 지키면 됩니다. 중국을 견제하고 미국의 패권을 계속 유지한다고 한다면 한반도의 주인이 누가 되든 이렇게 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중요한 게 뭐냐면은 북한의 비핵화입니다. 지난 8.15 경축사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발표했죠. 북한이 비핵화 의지만 보여주면 우리는 선검증입니다. 선검증 비핵화. 비핵화의 검증을 확실하고
불가항력적으로, 즉 핵을 더 이상 만들지 못하게끔 하는 불가항력적으로 그 비핵화를 하고, 그 다음에 후 지원입니다. 그게 트럼프 대통령과 우리 자유대한민국의 그런 원칙을 트럼프 대통령이 확실하게 문재인에게 압력을 가한 겁니다. 너 이렇게 하면 죽어. 트럼프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여태까지 지켜왔습니다, 그동안. 그런데 이것을 바꿨어요.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선언. 판문점 선언 내용을 보시면요, 종전선언, 뭐 항구적인 평화 이런 내용이 다 들어갑니다. 그게 바로 종전선언이에요. 항구적인 평화를 가져간다. 그 다음에 6월 12일인가요? 6월 12일 날 싱가포르 선언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북미수교, 바로 그런 내용은 북미수교라고 적나라하게 표현을 하지 않았지만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2021년도 6월 21일 날 미국과, 그러니까 대한민국과 미국 간, 바이든과 문재인 간의 공동선언, 거기에 2018년 4.27 판문점 선언과 그 다음에 2018년 6월 10일 싱가포르 선언을 다 승계한다고. 승계한다. 그 내용은 바로 종전선언뿐만 아니라 북미수교를 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선언이 딱 이루어지자마자 문재인은 계속적으로 미국을 설득을 시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미국은 행정부가 정책 결정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각 연구소에서 그 행정부가 준 과제를 갖고 연구해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서 집행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브루킹스 연구소라든지 뭐 상당히 많죠. 어마어마하게 해서 왔다 갔다 하다가 최종적으로 이걸 합의를 나름대로 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러시아 관련 그 전쟁 때문에 이게 이제 유보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지난번에 펠로시 하원 의장이 대만에 갔다가 한국에 들어왔죠. 밤 9시에 오산 비행장에 입국했는데 대한민국 어느 누구도, 관료 어느 누구도 펠로시 하원 의장을 영접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자, 이번에 현대자동차, 전기자동차 보조금 제외됐죠? 왜 제외됐습니까? 그것은 바로 펠로시 하원 의장을 패싱시켰기 때문에 그랬을 가능성이 99%입니다. 바로 펠로시 하원 의장이 한국에 들어온 것은 안보 문제, 경제 문제가 다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종전선언이나 이런 얘기도 있었겠죠. 그리고 윤석열은 8월 3일 날 저녁에 휴가를 합치고 대학로에 뭐 지하철 이 연극을 봤죠. 그리고 그 연극에 출연한 배우들과 뒤풀이하고 펠로시 하원 의장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40분 동안 전화 통화만 했습니다. 이게 지금 그러고 나서 얼마 있다가 바로 그 휴가 중이죠. 휴가 중에 국가안보 2차장이 사직서를 냅니다. 국가안보 2차장이 사직서를 냅니다. 육사 42기인가요? 41기인가 그런데 이 사람이 사직서를 냅니다. 왜 갑자기 사표를 썼을까요? 거기에는 이런 거와도 관계됩니다. 평화협정, 북미수교, 종전선언, 거기와 관계됩니다. 뭐 건강상 사표를 썼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죠? 겉으로는. 그러고 나서 8월 15일 날 윤석열이가 8.15 경축사에서 북한이
비핵화 의지만 보여준다고 한다면, 더 적나라하게 말씀드리면 말로만 약속하면 모든 것을 다 지원하겠다. 나가서 재래식 군축까지도 하겠다.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에서도 이렇게 얘기했죠. 현재 대한민국은 북한에 비해서 비대칭은 북한이 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대가 안 되지만 재래식은 어마어마합니다. 핵은 함부로 못 씁니다. 핵을 쓰는 순간에 너 죽고 나 죽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핵은 함부로 못 씁니다. 재래식 군축을 하겠다. 지금 저들이 목적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북미수교, 평화협정, 종전선언, 그리고 미군의 대한민국 주둔 성격, 반복적 성격을 띠지 않으면 용인하겠다. 그것도 비공식적으로 용인하겠다. 그리고 5.18 내각제로 가기 위한 작업을 저들은 물밑에서 거의 끝냈습니다. 물론 제가 단정져서 말씀드리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끝났다고 봐도 지나친 표현은 아닙니다. 그러면 왜 이준석이가 계속 가처분 내고 그렇게 할까요? 저건 노이즈 마케팅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특히 우파 국민들, 자유대한민국 세력 국민들을 전부 다 시선을 돌리는 겁니다. 즉 분산시키는 거죠. 거기에 불나방처럼 쫓아다니면서 그는 아닙니다. 이번에 권영세가 지난번에 발표했죠. 북한 방송 개방하겠다고. 조금 전에 양재철 본부장께서 김태산 대사의 글을 대독하였듯이 북한 방송을 개방하겠다고 합니다. 왜 저들은 뜬금없이 이런 걸 발표할까요? 뜬금없는 게 아닙니다. 일반 국민들을 봤을 때는 뜬금없고 생뚱맞죠. 그러나 저는 계획된 시나리오입니다. 지금 여기에 앞에 유튜브 분들이 계세요. 언론 다 장악됐습니다. 신문, 조선일보요? 우리 신문 아닙니다. 그냥 척만 그렇게 보셔야 돼요. 우리한테 남아있는 거는요, 국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거는 유튜브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저들은 유튜브까지도 현재 입에 자갈을 물리고 있습니다. 5.18을 이야기하거나 흰공신을 이야기하거나 세월호를 이야기하거나 진짜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무조건 계정을 해제합니다. 유튜브 구글 코리아가 운영하는 동영상 서비스의 툴 브랜드가 유튜브입니다. 누가 운영하느냐? 구글 코리아가 운영합니다. 제가 지난 화요일 날이죠. 9월 6일 날 방송통신위원회, 그 다음에 과학기술처, 과학기술부 두 군데 다 전화를 해봤습니다. 과기부에서 그 상담원이랑 얘기하는 과정에서 제가 물어봤어요. 일방적으로 계정을 해결할 수 있느냐? 약정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신고는 과기부에서 받는다는데 과기부에서 받을 때 약정이 있느냐? 약관 있냐? 약관 없대요. 그 약관을 받으려면 자본금 1억 이상이어야 된대요.
그래서 이런 기사가 안 된대요, 구글 코리아가. 그럼 구글 코리아 누가 관리 감독하냐? 그랬더니 나중에 얘기하는 것이 사후 규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합니다. 그 얘기를 들었어요. 방송통신위원회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있는 사실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9월 6일 날 거기서 국민기본권 탄압, 그리고 대한민국 주권 유린하는 방송통신위원회 해체하라, 라는 집회를 했습니다. 그 집회 장소에 정의일 TV라는 우리 유튜브 분이 오셨는데, 그리고 그분이 연설을 했고 집회 끝나자마자 1시간도 안 돼서 바로 정의일 TV가 갖고 있는 계정 4개를 바로 다 폭파시켰답니다. 이건 뭘 얘기하느냐? 바로 보고 있다는 거죠. 과천 종합청사 정문 앞에서 집회하는 내용들을 그대로 다 보고 있었던 거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노총 하이트 진로를 지난 6개월 동안 상품을 출하하지 못하게끔 도로 점거하고 이렇게 해서 6개월 동안 저들은 하이트 진로 측에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그 금액으로 치면은 한 300억 이상 된다고 합니다. 저들은 불법으로 그렇게 저지르고 더 나가서 하이트 진로 본사를 점거했습니다. 그래서 하이트 진로는 이 민노총 화물연대 그 참여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민사소송, 가압류 모든 걸 걸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또한 8월 30일 날 민노총 하이트 진로 본사 앞에 가서 건너편에 가서 민노총 규탄 집회를 했습니다. 어저께 민노총 화물연대랑 하이트 진로 간에 합의를 봤습니다. 합의 내용이요, 무슨 내용이냐면요, 하이트 진로가 민노총 화물연대 노조원을 상대로 해서 낸 손해배상 소송을 모든 걸 다 철회하고 민형사상 고소 고발 및 가압류권도 모두 취하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운송료 5% 인상과 공장별 복지기금 1% 조성, 휴일 운송단가 150원 적용, 이렇게 합의를 받았는데 여기서 운송료라든지 또는 공장별 복지기금이라든지 또는 휴일 운송단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거는요, 법과 원칙입니다. 공장에서 상품이 출고돼야 되는데 출고를 못하게끔 그거를 막고서, 그리고 도로를 점거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 손해배상과 민형상 고소고발을 하니까 본사 와가지고 본사를 점거하고 6개월 동안 이뤄왔습니다. 여기에 더불어 공산당이 가가지고 지지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노동법 개정을 한다고 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여기에 지나가는 용달차가 있습니다. 저 용달차가 개인 사업자입니까? 아니면 어느 특정 사업자에 소속된 직원입니까? 개인 사업자. 사업자죠. 개인 사업자입니다. 화물차주입니다. 근데 저 사람이 노조가 될 수 있나요? 노조가 될 수 없습니다. 자기들의 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별도로 이익단체를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이것을 민노총이 이 사람들을 화물차주를 규합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노조가 안 되니까, 노동법상 노조가 될 수 없으니까 이들은 민노총 산하 화물연대, 즉 화물 사업자기 연대한다고 이렇게 한 겁니다. 이것은요 명백한 불법입니다. 그러면은 이번에 이 불법을 저지르는 것을 윤석열 정부가 엄연히 공권력을 투입해서 해산시켰어야 됩니다. 해산을 안 시켰어요. 기업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하이트 진로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국세청 집어넣어서 세무조사 탈탈 타면은 몇백억 다 토해낼 수도 있고, 코이가면 코골이고 기업은 기관 아니겠습니까? 결국 윤석열 정부가 민노총과 타협을 했다 봐도 지나친 편견입니다. 이제 앞으로 대한민국의 많은 사업장들, 수많은 기업들, 정확히 말씀드리면 포항제철에서 철강을 운송하는 화물차주들, 석탄을 나르는 화물차주들, 펄프회사에서 제지 상품을 나르는 화물차주들, 음료수회사에서 음료수를 나르는 화물차주들, 수많은 화물차주들이 결국 민노총에 가입할 것입니다. 이제 윤석열 정부는 민노총한테 날개를 달았습니다. 그리고 저들은 지난번에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간 다음에 저들은 노동법 개정을 주장해 왔습니다. 이제 노동법을 개정해서 화물연대도 일반 차주들도 노조로 가입하게끔 이렇게 법을 개정할 것입니다. 이게 윤석열 정부의 공정과 정의입니까? 여쭤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그동안 주장해왔던 법치, 이게 바로 법치 맞습니까? 민노총한테 날개를 달아줬어요. 지난 8월 13일 날 여기서 한미동맹 해체하라, 한미군사동맹 철회하라, 북한 조선노동자연맹과 함께 8.15 대회를 했습니다. 이것은 노조단체가 아니라 정치단체입니다. 반국가단체입니다. 이 반국가단체를 해체하지 않고 이 반기업단체를 하이트 진로 본사 점거한 민노총을 해산하지 않고 민노총 편에 서서 하이트 진로 보고 합의를 종용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합의를 했다는 것은, 이것은 윤석열 정부가 민노총한테 항복한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오셨네요. 네. 이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들은 하이트 진로에 그 화물차주, 개인사업자, 그 사람들이 노조원이 되든 뭐 예를 들어서 화물차들이 점거를 하든 파업을 하든 제가 봤을 때는 관심 없어요. 목적은 5.18 광주내각제 종전선언 북미수교 평화협정입니다. 이준석이 저렇게 하는 것도 결국 그 목적을 갖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한번 진행 내용을 쭉 보세요. 그리고 4.15 부정선거 안 하죠? 더구나 박지원의 국정원장 그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그리고 탈북 청년을 강제 북송한 사건, 이건 진짜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근데 저들은 국민을 기만하고 국민을 속이는 일회성으로 살짝 띄웠다가 지금은 또 나몰라라고 있습니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저희들이 초질과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자유민 체제를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저들의 기만 선동술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윤석열이가 잘하면 좋겠지만 우리는 만약을 대비해서라도 우리는 뭉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보수파 태극기 세력을 분열시키는 내부의 적을 우리는 누가 누군지 피아를 구분해야 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에게 알려야 됩니다. 내부의 적을 알리지 않으면 결국은 대한민국 구하지 못합니다. 이제 시간을 흘러가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닙니다. 윤석열, 단호히 말씀드리지만 걸레는 빨아도 걸레입니다. 아주 단순한 진리, 만고의 진리를 많은 사람들은 희망 고문하고 있어요. 또 하나, 정광훈 목사 2019년도 광화문 집회에서 청와대 담을 넘자 내가 앞장서겠다고 신문과 보내고 많은 국민들을 기만 설명했습니다. 넘어갔습니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탈북자뿐만 아니라 많은 애국자들이 구속됐습니다. 우리는 이런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2019년 10월 29일 자유일보 전면광고이다. 그 내용은 바로 2019년 12월 29일 자유일보 전면광고는 2019년 광화문 집회의 정체성을 바로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했고 김무성과 유승민은 하나도 잘못이 없다. 내년 총선에서 200석을 하자. 총선에서 이기려면 제일 중요한 게 현실을 인정하면서 이 나라를 구하려면 어떻게 될 것이냐, 탄핵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고, 그리고 4.15 부정선거를 어떻게 막자, 어떻게 하자, 대한민국 세력 다 뭉쳐서 같이 가자. 없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면은 이거는 뭐 또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문제가 아니라 좋은 얘기도 오래 하면은 따분합니다. 죄송합니다. 자, 이제 이게 다가옵니다. 미국수교, 평화협정, 종전선언, 이게 이제 다가옵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희들은 뭉쳐야 된다. 이제 태극기가 다 나오셔서 뭉쳐서 우리가 싸워야 됩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는 우리 자유대한민국 자유체제를 수호하려는 그런 세력은 아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바지 아시죠? 바지.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